해주면서 온도만 올려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주 고운 밀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군요. 우리가 이 라떼 아트를 할 때는 밀크를 그냥 쓰질 않고 네. 이 밀크를 가지고 치고 돌리고 해서 화이트 크롬처럼 반짝반짝하게 반사가 될 때까지 돌려줍니다. 확실히 저번 거는 이게 달라요, 폼이? 예. 반짝반짝하죠, 지금 빛이 네, 나죠. 반짝반짝해졌어요. 이 빛이 나야 되고 이 폼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쓰질 않고 네. 조금 나눠줍니다. 위에 고체화가 된 폼을 조금 다른 데다 나누고 밑에 묽은 폼을 가지고 해야지만 네. 모양이 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섞어줍니다. 섞어준 다음에 흔들면서 네. 하트 모양을 키워주고 이렇게 나오면서 하트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네. 이 덜어놓은 밀크 폼을 네. 또 다시 여기 합쳐주면 폼이 네. 서로 합쳐져서 처음 이거 놨을 때와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또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줍니다. 섞어준 다음에 흔들면서 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더 만들었죠. 하트 모양을 예쁘게 잘 나왔어요. 두 개의 하트가 지금 됐죠. 네. 맛과 향으로 즐기는 커피를 눈으로도 또 한 번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라떼아트입니다. 라떼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레마의 형성이 충분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뒤 우유를 이용해서 밀크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밀크폼은 약간 묽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크폼이 완성되면 에스프레소 위에 조심스럽게 부어준 뒤 무늬를 그려주면 라떼아트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마끼아또를 만들어 볼 텐데요. 마끼아또는 어떤 커피인가요? 예, 마끼아또는 네. 이태리 말로 얼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아. 그래서 원래는 에스프레소 위에 흰 밀크 폼을 넣어주면서 밀크 얼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라떼, 하얀 밀크 폼 위에다 에스프레소를 부어줘서 에스프레소에 얼룩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 라떼 마끼아또라고 해요. 그런 뜻인데 네. 지금 와서는 우리 그 시장에서 마끼아또라는 걸 좀 더 시럽을 넣어서 달짝지근하고 또 모양도 또 더 좀 변형을 시켜서 예쁘게 만드는 이런 마끼아또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개발을 해서 만든 그 마끼아또를 한번 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마끼아또를 만들어 볼까요? 예, 자, 마끼아또를 네. 만드는 것도 네. 일단은 에스프레소가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추출은 항상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에스프레소 추출 먼저 해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이 그 다음에 됐고요. 우리가 이제 네. 필요한 게 네. 지금 캐러멜. 한번 시럽이요? 캐러멜을 하자면 캐러멜 시럽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드는 건 이 캐러멜 시럽을 가지고 네. 우리가 요런 잔에다 해줄 수도 있고 테이크아웃 잔에다 해줄 수도 있습니다. 종이컵에다. 예. 그런데 요즘에 바리스타들이 많이 하는 형태의 네. 그 캐러멜 마끼아또를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캐러멜 마끼아또니까 캐러멜 시럽을 예, 시럽을 한 번 반 정도, 한 번 반이요. 이 정도 넣어주고 네. 여기에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를 롱고샷을 가지고 와서 한 잔을 섞어주죠. 섞어주고 역시 또 뭐가 필요하냐? 밀크 스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때 우리가 섞어줄 때는 이거를 잘 저어줘요. 섞이게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캐러멜 시럽이 가진 그 당도와 캐러멜 맛이 나오죠. 그걸 잘 섞이게 해주는 겁니다. 캐러멜 향이 확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 다음에 밀크 스팀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밀크 이번 스팀을 밀크 스팀은 이번 밀크 스팀은 어떻게 하나요? 어느 정도 아주 라떼 아트 하는 정도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폼을 더 올리죠. 카푸치노 스팀과 전통식 카푸치노 만드는 거와 라떼 라떼 아트가 중간 정도를 한다고 중간 생각하시면 돼요. 정도를? 예. 조절 잘해야겠어요. 그렇죠. 바리스타가 하는 일이 네. 각종 커피에 맞게끔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이 온도가 감지가 되면 이 온도가 한번 만져보시죠. 네, 뜨거우셨어요? 65도가 되는 겁니다. 항상. 네. 이렇게 이걸 스티밍을 가지고 맞췄고요. 스티밍을 마쳤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네. 보통 스푼을 이용해서 네.
이 위에 있는 이 좋은 폼들을 이렇게 놔줍니다. 이렇게 놔주면 어떻게 되냐면 폼을 둘러주시네요. 예, 위에 전체가 그 빠짐없이 폼이 덮이도록. 아. 그래서 이 커피 색깔이 나오지 않고 모든 게 폼이 색깔이 나오도록 폼이 다 되도록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네. 다 덮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밀크를 붓는군요. 따라주죠. 이렇게 따라주면 이게 올라오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쳐서 안정을 시켜줍니다. 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기포가 깨지고 폼이 안정이 되죠.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에 얼룩을 놔주는 게 마끼아또였는데 지금 네. 현대식 마끼아또는 네. 여기에 시럽을 가지고 네. 지금 보면 캐러멜 시럽이죠. 예. 그럼 캐러멜이 들어갔죠. 캐러멜 시럽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쭉쭉 이렇게 놔줍니다. 이렇게 놔줬을 때 네. 캐러멜 마끼아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은 네. 밑에 에스프레소와 캐러멜이 섞이고 에스프레소와 같이 이 섞인 또 스팀 밀크가 섞인 층이 하나 나오고 세 층으로 나뉘는 위에는 것 같아요. 두 층이죠. 위에는 흰 밀크 폼의 층이 나오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테이크아웃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라데이션 돼서 올라가네요. 점점. 카라멜 마키아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커피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야 합니다. 카라멜 시럽을 넣은 잔에 에스프레소를 잘 섞어줍니다. 이어서 밀크폼을 만들고 밀크폼을 커피 위에 얹어준 후 남아있는 우유를 커피 위에 조심스럽게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호에 맞게 카라멜 시럽을 뿌려주면 카라멜 마키아토가 완성됩니다. 이제 3단 마끼아또도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3단 마키아토요? 네. 자, 마키아토, 2단 마키아토 그럼 완성됐고요. 지금과 똑같게 네. 저 초콜릿 시럽을 주시면 되고 잔을 긴 걸 쓰면 됩니다. 네. 그럼 또 에스프레소 예, 추출해야겠죠?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야죠. 예, 에스프레소 추출은 여기다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에스프레소 추출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네. 시럽을 넣으면서 네. 시럽의 층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럽을 요거는 이제 기르니까 2번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크 스팀에 들어가요. 아, 에스프레소를 나중에 넣기 넣습니다. 전에요? 예. 밀크 스팀을 제가 이걸 써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네. 라떼 아트 할 때 정도 같이 좀 묽은 폼을 만드는 게 좋아요. 제품에 따라서 다 틀려지거든요. 폼을 만드는 게. 그래서 조금 묽은 폼을 만들어서 묽은 폼을 만든다는 건 롤링이라는 단계를 많이 쳐주는 겁니다. 회전을. 그러면 뜨거워졌어도 폼 자체가 굉장히 묽은 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렸을 때 네. 폼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폼이 되는 거죠. 반들반들하죠? 네. 모습이. 그러면 이거는 이 폼을 가지고 말하자면 여기에 흘려주는 겁니다. 흘려준다는 건 뭐냐면은 네. 부어주는 거죠. 근데 부어줄 때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아, 흐르듯이요? 흐르듯이 네. 천천히 이렇게 부어줘야지만 이 지금 밑에 있는 층이 정확히 초콜릿 층이 나눴어요. 정확하게 네. 나눠지고 여기에 이 에스프레소를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에스프레소가 내려가면서 스팀밀크하고 섞여서 한 층이 나오죠? 아, 그러네요. 요 밑에 한 막 층이 섞이고 나온 있어요. 데다, 예, 한 층이 나온 데다 원래는 이렇게 놓으면 마키아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얼룩이 있으니까. 아. 근데 요즘에 그 유행은 네. 이 얼룩 대신에 뭘 놔주냐면 아까 같이 그 콘 밀크폼을 가지고 문양을 놔주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게 유행이기 때문에 네. 그게 요즘에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걸 곱게 이렇게 해놓고 말하자면 요 위에 네. 그러면 아, 자 이제 층이 2개가 돼 있죠. 그리고 네. 조금 있으면 위에 층이 또 구분이 됩니다. 조금 아. 있으면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원을 하나 그럼 그려준다. 원을 하나를 여기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주고 네.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네. 둥글둥글 굴려봅시다. 네. 이렇게. 마치 무슨
뭐 팔랑개비 모양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서 토네이도. 예, 그럼 이 자체가 얼룩이 된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 초콜릿 얼룩을 만들어 준 거죠. 층이 밑에 신기하게 시럽, 달려 있어요. 예. 요 위에 에스프레소와 스팀 밀크층, 그 다음에 흰 밀크 폼층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아, 정확하게 선이 딱 나뉘어요. 예, 예. 이야, 예쁘네요. 위에는 그냥 무늬를 하나 그려주고. 예. 그래서 요건 3단 마키아토고 요건 네. 2단 마키아토입니다. 이렇게 2단 2단 마키아토, 마키아토와 3단 마키아토. 3단 마키아토 두 종류의 마키아토를 만들어 봤습니다. 대신 이 마키아토를 드실 때는 네. 우리가 서비스할 때 롱스푼을 드려야 돼요. 롱스푼이라는 건 저어줘야 예, 이런 스푼 말고 이쁘게 생긴 롱스푼, 기른 스푼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스푼을 넣어서 같이 저어서 드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부터 빨다가 네. 만약에 이렇게 실수로 빨 그냥 때도 드시면 네. 밑으로 깊이 들어가면 시럽만 팍 들어오니까 너무 달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저어가지고 드시게 하는 거죠. 네. 3단 마키아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잔에 초코 시럽을 넣어줍니다. 부드러운 밀크폼을 만들고 완성된 폼은 흔들어준 후 초코 시럽 위에 부어줍니다. 그 뒤를 이어 에스프레소도 그 위에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밀크폼을 얹어준 뒤 초코 시럽을 뿌리고 예쁘게 무늬를 그려주면 눈으로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3단 마키아토가 완성됩니다. 자, 이제 만든 마키아토도 역시 맛을 봐야겠죠? 자, 먼저 이걸 저어서 예. 먹으면 되죠. 시럽과- 3단 마키아토를 예, 이게 좀 신기하게 시럽과 생겼으니까 밀크와 스팀 밀크, 이렇게 에스프레소 이게 잘 섞이도록 됐습니다. 쭉 이 거품도 섞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까지는 안 섞여도 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열심히 잘 섞었고요. 예. 자,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커피의 향과 달달함 위에 캐러멜까지 입술에 묻어서 정말 부드럽고 달콤한 맛있는 마키아토가 됐네요. 자, 근데요. 이제 바리스타에 대해서 그 바리스타가 되는 과정을 배워볼 텐데요.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제1호 바리스타시잖아요. 예. 이 바리스타라는 게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선생님이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리스타는요. 네. 커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커피의 선택, 어떤 커피를 선택할 것인가, 또 커피를 그 제조하는 과정 같은 걸 잘 알고, 또 커피를 보관이나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알고, 제일 중요한 각종 커피 추출에 대해서 추출법을 다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에스프레소 기계를 이용해서 에스프레소 커피와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커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제대로 공부를 하고 모든 음료를 만들고 또 관리를 하고 할 수 있으면 진정한 바리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냥 커피 만들기만 하는 게 바리스타가 아니었네요. 자, 그러면 이 이런 바리스타가 되는 그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자격이 필요하죠? 자격은 현재 시험을 봐서 딸 수 있는 자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예, 하나는 국내 자격으로 국내 커피 교육 협의회라는 그 민간 단체에서 하는 바리스타 2급 자격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유럽 스페셜티 커피 협회 SCAE라고 합니다.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 오브 유럽 해가지고 거기서 주는 그 공인된 외국의 큰 단체에서 주는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딸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렇군요. 예. 그럼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 같은 게 있나요? 예, 국내 그 커피 교육 협의회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은 문제가 필기 시험이 60문제 중에 42문제를 맞추면 1차 필기 시험이 합격입니다. 그럼 필기 시험이 있다면 실기 시험도 있겠네요? 예, 필기 시험 합격자는 네. 2차로 실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총점 400점 중에 280점을 취득을 하면 그러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기 시험을 볼 때요, 그 심사위원들이 뭘 평가하나요? 실기 시험 볼 때 주로 에스프레소 기계를 가지고 네. 만드는 에스프레소라든가 카푸치노, 또 그 외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메뉴 이런 정도를 평가를 하게 되죠. 만드는 과정을 쭉 보면서 채점을 하게 되는군요. 네, 네. 근데요, 선생님, 제가 듣기로 선생님께서
국제 대회 심판을 보셨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SCAA, 네.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 협회하고 또 SCAE,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Europe 두 군데 커피 협회에 제일 먼저 가입한 멤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쭉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쭉 멤버로서 활동을 해왔어요. 그럼 그런 대회의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은데, 그건 예. 대회, 어떤 대회 종류가 뭐가 있죠? 5월에 보통 열리는 서울국제식품기술전에서 그 코리아 바리스타 클래식이라고 해서 네. 또 그 바리스타 클래식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WBC라고 세계 바리스타 대회가 있죠. WBC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그 바리스타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나가는 예선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이거를 제가 아까부터 저쪽에 있어서 들고 있는데, 이건 뭔가요? 요거는요. 네. 그 SCAE, 유럽 스페셜티 커피 협회의 그 바리스타 자격증입니다. 요거는 이제 바리스타 중에도 레벨 2라고 해서 네. 어드밴스드 바리스타라고 아주 트레이닝이 많이 된 사람들이 따는 거고, 요거 전에 레벨 1이 있습니다. 네. 제가 국내에서는 레벨 1 자격증을 한 200여 명 줬고, 그 다음에 레벨 2 자격증은 지금 5명만 지금 저한테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 덴마크 코펜하겐까지 가서 그때 거기서 그냥 형식적인 시험이지만 시험을 봐서 따온 겁니다, 옛날에.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바리스타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과 쭉 배워봤는데요. 선생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요. 이 커피숍을 창업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커피숍을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뭐 당부 말씀 및 주의사항 같은 거. 자기 자신이 바리스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바리스타 그 코스를 들어와서 일단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기술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나가서 좋은 목에 입지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기가 기술이 있으면서 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커피에 대한 기본부터 다양한 커피를 만드는 방법과 또 바리스타가 되는 과정까지 모두 공부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4주 동안 쭉 함께 하시면서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 저도 지금 아쉽습니다. 좀. 저도 아쉬워요. 예, 뭐냐면은 좀 더 많은 그 기술과 지식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4주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하니까 좀 힘들었죠. 아니, 과정이 있었는데 이걸 합축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알차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에 대한 시간을 4주 동안 함께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올까 합니다. 다음 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다음 주 나도야 멋객에서는 고고한 매력이 가득한 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주중앙난후회 신상금 회장님과 함께하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는데요. 난 키우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분들을 위해 알찬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난의 종류와 함께 따라할 수 있는 난의 분갈이 방법, 또 난의 관리까지 난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는 나도야 멋객 기대 많이 해주세요.